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격설 더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묘달의 신금일간입니다. 묘달의 신금일간. 그러니까 묘달이니까 모광절이죠. 묘달에 태어난 이제 가을의 신금이죠. 그래서 신금일간인데 이 신금일간, 신금일간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음간들은 좀 삶이 좀 고달프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게 음간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음간이 기억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좀 사주를 분석하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간이 일간이냐, 양간이냐, 음간이냐를 꼭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금일간 묘달에 태어났다. 바깥의 명리에서는 편제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편제격이라는 것은 그냥 별동대에 있는 어떤 하나의 자료 내지는 글자일 뿐이고, 그죠. 우리 육기에서는 이것이 말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이것이 정관입니다. 그죠. 경금을 달고 있어서 이것을 정관이 말뚝에 있습니다. 관이 말뚝에 있다는 얘기는 상신이 말뚝이 되고 용신이 인성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이제 상신이 됐고, 그죠? 그리고 겁신은 재성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인성이라는 부분이 정인으로 형성돼 있어요. 그죠? 정인이 돼 있고, 관살이 혼잡이고, 그죠? 비견도 있고, 그 다음에 절처에는 임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별동대에 갑과을이 있고. 요거는 우리 육기를 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월지를 갖다 하나를 해부해서 분석을 해놓는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요것이. 그래서 여기 요 안에를 안이라고 하고, 요거는 좀 문 밖에 왔다 갔다 하죠. 별동대라고 합니다. 요거는 바깥이죠. 이렇게 바깥에. 그래서 이 안에서 용신을 잡아야 되므로, 이게죠. 정인을 용신을 쓰고 상신이 관살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요 상신으로 인해서, 말뚝인 상신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부유한 집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밑에 요 신정부가 형성된 것은 술토라는 개념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술토에는 이미 병화가 인묘된 상태에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잘 살았던 집이었는데 어느 정도는 잘 살았었는데 이제 그 어떤 부의 기본적인 게 전부 다 나한테 전달이 되지를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울어져 가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도 요 사주는 인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깨고 있느냐? 요 재성이라는 부분이 욕심이, 금전적인 욕심이 자꾸만 요 인성을 깨고 있습니다. 그죠? 목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재성이라는 부분이 겁신인데 그 겁신으로 인해서 자꾸 용신이 깨져 나가니 마음은 정인이고 생각도 정인이고 성격도 정인인데 이 정인적인 부분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왜? 이 금전적인 문제죠. 재성이라는 건. 그러니까는 집안에 계시는 부친 어른이 어떤 기복, 경제 활동이 기복이죠. 그걸로 인해서 경제력이 잘 받쳐주지를 못하는 바람에 내가 하고자 했던 의지력을 세웠던 뜻에 관계된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살 잡는 직업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살 잡는 직업인데, 살 잡는 직업이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직업인데 그 살 잡는 직업을 완성을 해서 경제력을 좀 도움이 되고자 했으나 살 잡는 직업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부를 이룰 수가 없어서 결국 관사를 혼잡돼서 두 개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직업이 좀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이 정관적인 직장 생활이나 어떤 월급쟁이나 그다음에 어떤 회사 생활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왜? 요 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어떤 가세가 기운 걸 이루고자 하는 의지력이 굉장히 앞세워서 이 사주는 내가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고 움직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움직여서는 내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죠.
더군다나 이 경금하고 신금이 용신에서 구멍을 내는 바람에 자꾸 내 돈에 쌓아놓은 거, 용신은 지갑이라고 그랬죠. 쌓아놓은 것을 이 경금, 신금이 자꾸만 구멍을 내서 뜻하지 않은 지출이 계속 나간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나 형제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많이 나서 요거를 구멍난 용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상신이라는 것이 주어졌고, 그죠? 그렇지만 인묘돼 있죠. 그래서 그릇은 크고 뜻도 크고 포부도 크진데 여러 가지로 큰데 내가 그 뜻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죠. 더군다나 요 사주는 이 우리가 늘 얘기하던 요 삼돌이라는 부분, 삼돌이는 무슨 얘기죠? 식상을 얘기합니다.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에 나서 활동할 것인가. 그 표현하는 방식이 식신으로 벌어먹을 것이냐, 상관으로 벌어먹을 것이냐. 그래서 인생의 첫 갈림길이 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식상이 이렇게 밖에 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 있는 통에 어떤 모양새다? 식상 밖에 나가 있다는 얘기는 차용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차용 상관을 쓰게 된다. 물론 상관이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 차용을 쓰다 보니까 내가 전문 기술 직종이 아니고 서비스 관리 그다음에 예체능 쪽에 그죠? 말로 언변으로 벌어오는 직업으로 흘러야지만 되는 사주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식시상관이 있으니까 이 상관이 관을 칠 것 같은데 근데 상관이라는 것이 관은 치기입니다만 요 살을 합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려운 거를 내가 구제중생하면서 도와줘가면서 또는 어떤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해가면서 벌어먹는 직업으로 내가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경제력이 또 보탬이 안 되니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 이 겸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일반 행정직, 일반 직업하고 그 직업을 두 개를 같이 겸을 해야 이 사주를 벌어먹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요 차용에 걸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문적인 것을 말로 떠들어 먹는 직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내가 알고 있는 부분 이 지적 자원을 내가 일목요연하게 상대방에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언변이 좀 잘 안 나옵니다. 매끄럽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관을 쓰기는 써야지 되는데 말하는 데 있어서 조금 갈팡질팡이라고 그래야죠. 그렇다고 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되게 잘합니다. 그죠? 아는 거.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는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상품 설명을 한다거나 상황 설명을 한다거나 우리 PT를 하처럼 여러 가지를 내가 일목요연하게 탁탁탁탁 정리해 전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매우 약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상관으로 벌어먹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 차용, 이 상관이 여기 있습니다. 요 안에서 차용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는 차용 상관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는 전문이라는 쪽에 무게감이 약해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 노동이죠. 단순 노동. 단순이라는 걸 서비스 지역에서 서비스해야 된다 이거죠. 왜? 요 차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사나 기본적인 생활 패턴은 괜찮은데 아주 전문적인 어떤 영업직이라든가 기른 쪽에 할 때는 좀 많이 좀 어렵다. 내 뜻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내가 어려서부터 이 정편제 두 개 다 있죠. 그러면 정편제 혼잡이 돼 있다는 얘기는 이 가격이 정해진 것을 몇 개를 파느냐 이런 장사 쪽으로 흘러가기 쉬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당 국밥이 8,000원짜리인데 몇 개를 팔았느냐, 그죠? 이렇게 가격이 정해진 거를 몇 개 팔았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업적인 재물을 노리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사업적인 것보다도 정제적 개념이라는 것은 가격이 정해졌다. 그죠?
정제라는 건 가격이 정해진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업적인 재물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가격을 사다가 내 마음대로 가격을 붙여서 팔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것은 사업적인 거라 그러죠. 그래서 재물 중에도 정편제를 따지면 사업적인 재물과 사업자죠.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가격이 정해진 것을 파는 것은 요거는 장사입니다. 장사. 장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건을 뭐 1,000원짜리 떼어놓고 마진을 붙여서 2,000원에 판다 이런 거죠. 근데 사업자는 뭐냐면 내가 1,000원짜리 사다가 5,000원에도 팔 수 있고 10,000원에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하고 사업 재물하고 이 장사재 정제적인 재물하고는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 성격이 틀리다는 거죠. 똑같은 리아카 장사를 해도 똑같은 리아카 장사 이제 말이 그렇다는 거죠. 리아카 장사를 해도 내가 물건을 떠다가 팔 때 10,000원짜리를 떠다가 20,000원에 파느냐 안 그러면 그냥 이미 가격이 정해진 거를 갖다 쭈르륵 나열해 놓고 파느냐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시내 다니다 보면 보셨을 거예요. 리아카 자판에다가 요대라든가 기타 등등 장신구를 놓고 얼마입니다 파는 사람이 있는 반면 수박 한 통, 수박 한 10통, 20통 갖고 다니면서 한 통에 얼마입니다 파는 사람이 있죠. 요게 틀린 거예요.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죠. 왜? 시세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강릉에서 산호증을 싣고 와서 그죠? 청주나 대전시장에 팔 때 이것이 비싼 가격이고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또 물건값의 5배, 10배까지도 막 팝니다. 그런데 그럴 줄 알고 사갖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이고 막 이 산호증가 너무 막 대란이 났어요. 그러면 제각도 못 받고 파는 것이 요거 사업성 재물입니다. 그죠? 근데 정제는 그렇지가 않죠. 정제는 딱 얼마짜리인데 얼마나 가격표가 쫙 붙어 있죠. 그거하고는 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변제인데 변제격이라고는 하지만 정제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한 해 얼마다 이제 몇 개를 팔았다 이런 거죠. 국밥이 8,000원인데 몇 개를 팔았다 이런 거 이런 쪽으로 갑니다. 맥주 한 병이 얼마인데 오늘 몇 병 팔았다 이런 거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이 이제 정제적 개념의 장사적 개념이죠. 사업과 장사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갈 확률이 많고, 그러니까 정관적인 것과 살적인 건데 이 살이라는 부분을 취급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억울한 걸 풀어주는 거, 그죠? 아픈 사람 치료하는 거, 배고픈 밥 주는 거, 그죠? 이런 계통이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거나, 그 다음에 죽고 사는 문제에 연관된 일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보일러 고장나거나 전기가 고장나거나 수도가 또 고장나거나 이렇게 해서 그걸 고쳐주는 사람들 이런 것도 어떤 그 살잡는 직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의 계통의 일을 하되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수입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직업의 복선이고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근데 요 인성이 정인이기 때문에 어떤 공부하고 알고 배움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탁월한 걸 갖췄죠. 그죠? 공부하고 배우고 캐치하는 데는 잘합니다. 근데 단 하나, 이게 묘다림에도 불구하고, 그죠? 술이 붙는 바람에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내심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성격이 급하고, 화다닥거리고, 생각나면 바로 일을 저질러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차하면 성질 나면 성질도 잘 내고, 인내심이 많이 부족한 게 다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변화가 기복이 심하다. 감정적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그런 면이 이것이 이제 묘달의 신금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이제 이 묘달의 신금이 있을 때 그러면 재물복은 뭐냐 이거죠. 상신은 일단 크게 타고났는데 기울었죠. 그런데 이제 이 재물복은 요 겁신에서 찾아야 되겠죠. 겁신이 간목에 해당되겠죠. 그죠? 겁신이 병화를 상신을 품고 있는 간목에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간목이 욕이 들었죠. 욕이 들다 보니까 이 간목을 정제적인 간목에선 내가 경제적으로는 윤택하게 있어서 여유자금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요 사업적인 재물로 움직인다 그러면 늘 돈 때문에 허덕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사업을 하더라도 관살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하청업 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청업. 그 다음에 체인점기죠. 체인점. 그 다음에 중간업체, 유통이겠죠. 유통. 요런 데에 흘러가야지 내가 독단적으로 어떤 걸 개발해도 독자적으로 사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청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나한테 하청을 한다는 것은 원청, 그죠? 어디 고생가 소속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원청이 자꾸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나보다 윗부서, 나한테 뭔가를 오다를 내려줄 수 있는 위에 부서가 있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여러 가지로 예를 든다면 여기 정인적인 부분은 내가 나가서 영업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관사 자존심이 강해서 또한 더 하겠죠. 차용이 있으므로 내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도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업력에는 좀 떨어지고 대신에 정인과 살과 정관적인 부분이 함께 있으므로 내가 어떤 일을 주어졌을 때 책임을 다하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어내는 데에는 노력해서 힘쓰는 데는 대단한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내가 개인 사업자보다는 어떤 하청업체, 체인점, 유통업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훨씬 더 유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쪽으로 했을 때 정제적 개념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직업적 선택에 있어서. 그래서 재물복이라는 것이 상신이라는 부분, 겁신이라는 부분이 간목에서 나오는데 이 간목과 을목이 오락가락하니 그러니까 경제력이 굉장히 기복이 심하다는 거죠. 어떤 때는 왕창 버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쫄쫄 말라서 자금 부족이라 허덕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거죠. 현재적을 추구한다 그러면 힘들어지지만 정제적 개념을 추구한다면 그래도 유일하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 이게 곤명이다 이거죠. 곤명이라고 그러면 이 술다리하고 묘다리하고 좀 약간 다릅니다만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이게 곤명이라고 이제 여자 사주죠. 곤명이라고 했을 때 요 관성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직장이죠. 직장 그다음에 남편에 해당되죠. 그다음에 상신에 해당되므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잘 되다가 안 되고 잘 되다 안 되고 잘 되다 안 되고 이 기복이 심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뭐다 수입 통로하고 연관이 있어서 수입 통로에 기복이 심한 걸로 인해서 경제적 동국정에 늘 수심이 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부분을 수입이 많이 들어올 때 좀 조정을 하고 좀 계획성 있게 지출을 짜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관성이라는 건 재성의 움직임이죠. 재성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재성이 어렸을 때는 부친에 해당됩니다. 그죠? 부친이 활동력이 좋았다가 결국 나중에는 나쁜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집안이 기울어진 이유가 부친께서 경제 활동함에 있어서 어려움에 겹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아버님에 대한 어떤 그 원망 같은 게 있다면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그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건명이다 이거죠. 이 신금이 건명이다 이렇게죠. 건명 남자 사줄 때는 직장이나 자식 문제죠. 이것이 직장이나 자식하고 같은 거죠. 직장, 자식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식적인 부분에서 좀 뭐를 겪는다, 어렵고 난해함을 겪는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어려워집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계획성 있는 지출, 계획성 있는 금전 소비를 충분히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학업적인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성격도 직장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이 두 개 나타나고, 또 친구들로부터도 많이 소외를 당하고 또 뒤통수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남자일 경우 상신적인 부분도 또 기울어 가니까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되고, 요게 상신적인 부분이 가라앉고 올라오는 어떤 주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렸죠. 그것도 이해를 좀 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사주가 묘달의 신묘사주가 올해의 을사년 넘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운세죠. 올해 운세가 넘어오면 안쪽으로는 병화가 들어왔죠. 그럼 상신이고 경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요 얘기는 내부적으로 집안 문제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돈 좀 벌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올해 돈 좀 써야 될 일이 있다. 갑작스럽게 돈이 지출하는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될 상황인데, 그럼 외부에서 온 상황은 임수가 간목을 달고 들어왔습니다. 상관이라는 것이 정제를 달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내가 올해에 금전적 활동화에서 경제활동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새로운 길로 방향 전환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방향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길을 등에 식상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배운 대로 가는 길이 여기가 길이 식상이죠. 이거로 식상입니다. 그러면 올해 새로운 길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내가 쭉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이 갈라져서 광주에 갈 일이 있다. 이런 얘기죠. 목표는 부산을 가고 있는데 광주에 들렸다가 가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전라도 광주입니다. 부산 가는 길이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길, 다시 말해서 돈을 경제활동을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새로운 길이 왔으니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다 이거죠. 변화의 시점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내가 부산을 가고 있는데 또 다른 들려야 될 일이 있는데 여기서 변화를 하지 않으면 내가 올해 돈 벌 기회를 날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왔을 때는 변화를 줘서 더 들려서 가는 것이 죄송합니다. 현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운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노래정법을 보면 임수간목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와 있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계획성을 다 잡아놓고 지금 시점에서 투자해서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려고 모든 준비를 끝낸 상황이죠. 근데 간목이 들어왔으니 무토를 맞았죠. 그래서 경제적 지출 입장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엊그제도 어떤 분이 이제 정화 입장에서 간목이 들어와서 무토를 치면 내가 활동하던 길이 바뀌고 이것이 여차하면 집 6가지 같이 겹칩니다. 왜 움직이는 활동 무대가 바뀌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로 사주는 올해 이 살아가는 인생사에서 직업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경제력,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이제 크게 노력함에 따라 또 달라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일어나는 일들을 했을 때 새로운 식상이 들어와서 새롭게 경제활동 움직이려고 하는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내가 인을 실행하기 위한 식상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인을 배제한 식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 내가 경제가 들어왔으니까 새롭게 돈 벌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부분, 잘 알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전문적인 부분을 움직이는 거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새로운 부분 도전한다거나 새롭게 투기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고 그러면 일단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실행하는 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길은 가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신금일간이 사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첫 단추를 잡아가고 이끌어 나가면 사주 풀어가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본적인 육기 역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구구단을 외듯이 몇 개가 있지요. 그다음에 지향간하고 이제 말뚝적인 부분, 절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각국의 이렇게 궁성에 대한 부분들 조금 몇 개만 외워놓으면 나머지 풀어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사주 공부에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조금만 용기를 내서 하신다 그러면 또 고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묘달의 신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아자입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